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회고록이 정치권에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여전히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같다라고 평가하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윤상현입니다. 예. 회고록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나눠보고요. 당내 예, 상황도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보니까 주말 동안 정부가 해외 직구 KC 인증마크 의무화 규제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철회를 해달라라는 그 여권 유력 인사들의 어떤 글들이 좀 이어진 것 같은데, 뭐 예. 나경원 당선인,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안의 목소리를 낸 게 처음이다. 뭔가 이게 주는 사인이 있을 거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문제가 서울시에서 한 10일 전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예,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의 안전성 문제. 네, 당시 안전성 기준은 한 40%가 불합격이다 해가지고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10일 전에 정부 대책을 강구해라라고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이 페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일 날 정부에서 이제 그 규제를 했는데 네, 소위 말해서 KC 인증 없는 제품 해외 직구 전면 금지 같이 하니까 한마디로 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너무 과도한 규제다 해서 몇몇 이제 정치인들의 발언이 있었고, 예, 또 정부가 이제 다시 야 그게 아니다, 우회성 조사를 먼저 하는 거다, 예,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일종의 탁상행정 같은 것 같아요. 정부가.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신 게 의원님이셨군요. 제일 먼저 제가 글을 예, 올리신 5월 게. 10일 날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 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정부 정책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좀 앞다퉈서 예. 글을 올리신 느낌인데 한 전 위원장이 올린 거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평소에 뭐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당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시던 분들이고 한 전 위원장은 항상 패배 이후에 잠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굳이 왜 여기에 목소리를 냈을까? 이게 혹시 복귀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일종의 이제 처음에는 뭐 목격담 정치, 식사 정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도서관에서 뭐 골절폰인가 뭘 끼고 하는 모습. 골전도 이어폰. 예, 골전도 이어폰이요. 그리고 네. 또 어제 메시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련의 계획된 흐름이다 네. 보입니다. 예. 그래서 계획된 흐름이다. 일종의 이제는 어떤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조금씩 이 몸을 풀고 있다 그런 느낌 네. 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도서관에서 그런 장면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연출로 보이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아. 일련의 과정이 몸을 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당내 총선 백서 발간 움직임 가지고도 예, 뭐 일명 친윤과 친한계 간의 어떤 충돌, 갈등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예, 예. 조금 전에 저희 이제 출연을 하셨던 신지효 전 의원 같은 경우라든지 당내 일부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미 총선 백서의 어떤 그 발간 목적의 투명성, 이제 의도가 의심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럴 거면 그냥 백서 발간을 하지 않는 게 맞겠다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총선 백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네, 4년 전에도 대참패를 해놓고 총선 백서 만들었잖아요. 예, 그때 뭐 중도층의 소구력이 없었다, 뭐 공천이 잘못됐다, 전략이 없었다. 아마 똑같은 내용으로 총선 백서의 흐름이 잡힐 건데 네, 왜 이걸 내야 하냐면은 정말로 괴멸적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당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 게 없어요. 변화 혁신하는 몸부림조차 없어요. 이것을 그냥 덮고 가자? 네. 아니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음, 당연히 예,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네, 정말로 총선 참패 모든 걸 담아내야 됩니다. 예, 어떤 참패의 구체적인 배경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뭐 전략 실패 등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슬슬슬 소위 말해서 겉핥기로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예, 이걸 명확하게 요번에 참패 원인을 규명하고 가야 다음 선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뭔가 기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해야지 예,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뭐 의도가 있다 뭐다 그걸 빌미로 해서 하지 말자. 이거는 한마디로 난센스고요. 네. 그래서 팔 수 없는 찐빵 만들지 마라. 네.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명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총선 참패. 예. 4년 전에도 제가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네. 김영호 공관위원장, 황교안 대표님, 그 당시에 박완수 사무총장, 김세현, 또 이석연, 또 공관위 부위원장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무소속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그 사무총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총선 백서를 처절하게 만들어라. 네. 그래서 검사가 이 5분에 대해서 치조하듯이 예를 들어서 251개 지역구가 있다면 이 지역구는 어떻게 되고 저 지역구는 어떻게 되고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예. 전부 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우리가 2번 다시 사천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네. 지금도 똑같은 실패가 반복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가야 된다. 네. 전략의 문제, 이게 공천인지 사천의 문제 등등등 이거를 반드시 짚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총선 백서를 만드는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 누군가는 예. 반드시 짚어야 될 일이지만 이 조정훈 의원이 너무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게 본인의 뭐 진위와는 상관없이 일단 공격에 좀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예. 이런 상황에서 조정훈 의원이 이끄는 백서가 나오는 건 맞느냐 이런 논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호 생각하세요? 위원장이 뭐 이제 당권 뭐 도전 뭐 이건데 네. 아니 중립적으로 객관적 총선을 이제 백서를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정성을 놓고 당 안팎에서 기대나 또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사심없이 총선 백서 작업을 해달라. 네. 그래서 조정훈 위원장도 백서를 백서답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뭐 이제 백서도 만들고 당권에도 나가고 소위 말해서 2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습니다. 네. 하나만 명확하게 해달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 당 공천 문제, 전략 문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총선 백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해 주십사.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하게 제작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그리고 하나만 예. 명확히 해달라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뭐 한동훈 책임론도 당연히 없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정권 차원에서의 문제점도 당연히 백서에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한 전 위원장이 패장이지만 이번에 다시 나와줘야 된다. 그때는 그냥 구원투수로 온 거였고 이번엔 선발투수로 나와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전당대회 출마는 약간의 어떤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분위기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실현이 된다면 이게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출마를 직접 한다면. 출마하는 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네. 자유인데 이제 저는 지금 보수 혁신 뭐 여러 가지 세미나 하면서 우리가 저쪽하고 다른다는 것은 책임지는 보수 정말로 네. 또 색다른 보수, 혁신 보수의 이미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있지만은 뭐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건 본인의 운명이 주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뭐하고 그런 생각 없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 본인이 결정의 주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은 한 번도 제대로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당권 주자로 꼽히고 계시거든요. 저희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저는요 예. 사실 당권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의 혁신입니다. 예. 세상에 이렇게 개멸적 참패를 경험하고도 또 내 동료 이제 후보들 보면서 참 안타깝게 고배를 마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일단 우리는 어떻게든 여기서 혁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온갖 관심이 당권 누가 나오냐 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로 당의 방향이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혁신 부르짖고 세미나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되고 혁신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그래서 뭐 당권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것도 예. 이 혁신 변화라는 큰 테마 밑에는 정말로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확실한 답은 안 주셨는데 아직은 예. 이르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럼 다음에 다시 좀 아, 여쭤볼게요. 예, 네. 예. 총선 이후에 의원님이 보니까 세미나를 가장 많이 여신 당선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수 예. 혁신에 몰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관련 예. 세미나도 엄청 열고 계시고 지금 일단 조용한 당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도 계속 이거를 지적을 하시면서 공동묘지의 평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지금 현 시점에 당에 느끼시는 이건 정말 문제 같다라고 느끼시는 게 뭐가 예, 있을까요? 이거는요, 예. 우리가 총선의 대참패를 경험했는데도 뼈를 깎는 성찰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뭔가 이게 있죠. 공동묘지의 평화를 보는 듯 하거든요. 제가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패는요, 예견된 참패거든요. 이런 예견된 참패가 있는데도 전부 다 비겁하게 침묵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해라. 왜 분노를 안 하냐, 지금도. 또, 이런 전면적인 대참패 속에서도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것도 잘못됐다.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한마디로 합니다. 당 중앙을 폭파시켜라. 예. 당 중앙을 폭파시켜. 모택동이 문화혁명 때 공산당 본부를 폭파시켜라 했듯이 저는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당 중앙을 폭파시켜라. 창조적인 파괴를 해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예.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이 위기인데도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모르는 거. 대참패 이후에도 위기의식이 없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 아니 총선 백서도 안 하고 그냥 가자. 그러면 다음 선거 2026년 선거 27년에 뭐 대통령 선거 다음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예. 사실 이 참패라는 게요. 네. 지난번에도 수도권 뭐 대전까지 하면은 128개 중에 우리가 16개 얻었습니다. 요번엔 129개 중에 19개 얻었거든요. 네. 그 전년도 그 전 선거 2016년도 선거에서는 수도권에서 우리가 뭐 민당이 82석 얻었는데 우리는 35석이니까 잘했다. 그때는요.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이 우리 표 저쪽 민당 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우리가 30개가 넘어갑니다. 예. 그때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미요. 네. 선거의 정책 지역은 지금 10년 동안 고착화됐습니다. 예. 수도권 선거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패배한 분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텃밭 찾아가지 않아요. 네. 이게 우리 당의 하나의 유행입니다. 음. 최근에도 어느 일보에서 이걸 하나의 유행 같은데 그러면 수도권을 이렇게 버릴 겁니까? 네. 아니죠. 그럼 뭔가 몸부림이 있고 처절함이 있으면 처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예. 보수, 소위 말해서 진보 보수나 언어부터 우리가 거기서 지고 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이념 문체부터 시작해서 총선 참패 원인도 규명하고 네. 새롭게 당을 창조적 파괴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은요. 예. 정말로 만년 2등, 만년 2등이 될 겁니다. 네. 그거를 못 보고 있다는 게, 예. 그동안, 그거를 못 보고 있고, 그거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역사의 배신입니다. 역사의 배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거의 당권 주자 느낌이 났는데요. 아니, 네. 당권보다 이거는요, 당에서 당권을 뭐 넘어서서 혁신을 하고 싶으신-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네.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는 문재인 회고록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도 제가 봤는데 뭐 의원님 보시기엔 이 회고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회고록이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서 이게 배우자의 그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예, 이거는요,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특권입니다. 단독 특권. 대통령 없는 전용기를 어떻게 씁니까? 국민 혈세로. 예. 사실 문체부 장관이 가서 비용이 2,600만 원 정도 쓰기로 했는데 대통령 부인이 전속 요리사 데려가고 뭐 아는 지인 데려가고 뭐 해가지고 쓴 게 무려 3억 7천만 원입니다. 예. 15배 이상 썼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누가 왜 동행을 했고 관광 목적 아닌지 우역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김건희 여사 특검 하자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사실 결혼하기 전에 개인 사인, 김건희 여사 개인 사인의 일이고요. 네.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한다면 오히려 이 김정숙 여사 특검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 이거 말고도요. 네. 뭐 이집트 피라미드 뭐 간 거 또 아르헨티나를 가는데 체코의 최고 수뇌 이제 그 지도자가 없는데도 체코를 방문하고 또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계속 이 옷값 논쟁을 하고 2심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예. 등등. 그런데 대통령의 재산은 대통령 되기 전 18억 6천에서 대통령 끝나 21억 6천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특검을 한다면은 네. 특검이라는 게 권력형 비리라든지 또 중대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 하는 게 오히려 먼저다라고 이제 그런 페북 글을 남긴 겁니다. 이거를 어제 글은 쓰셨고 지금 저희랑 인터뷰 하시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도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좀 주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예. 할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쓴 표현 중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평도를 방문해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어했다 이런 얘기도 이런 뒷얘기도 공개를 했는데 이걸 듣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좀 오히려 더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를 전직 대통령이 소개해 준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연평도 폭격 제가 2010년 12월 24일 정확히 기억합니다. 예. 왜냐 제가 그날 밤에 청와대 벙커로 전화를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통화하려. 그래서 당시 정무수석 정진석 예. 수석하고 통화를 해서 어떻게 자위권 발동을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제안을 한 게 있거든요. 너무 잘합니다. 이게 연평도 폭격은요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한 겁니다. 네. 휴전 이후에 처음으로 한마디로 전쟁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 범죄인이 전쟁 현장에 가서 위로하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우리 국민들한테 전해요. 그 감언이설에 아직도 속고 있고 감동하고 계신다는 게 제가요.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연평도 폭격으로 피눈물 흘린 게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네. 지금도 어떻게 김정은의 저 말을 믿고 있는지 미스테리고요. 예. 지금도 김정은한테 속고 있다? 이거는요. 순진함을 넘어서 바보같이 보이는 겁니다. 대통령이요. 예. 순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김정은의 입장을 계속 대변해요. 네. 어떻게 김정은이 얘기를 이렇게 대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에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도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은 역사에 참여를 해야지 이런 회고록을 통해서 김정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거다. 예.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끄러움을 아셔야 됩니다. 부끄러움. 국민 앞에.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예. 질문 드렸더니 또 격앙된 반응이 좀 터졌습니다. 예. 제가요. 예. 이 문제는 당시 외교통일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외통위원장이셨죠. 예, 김정은의 비핵화가 진심이라고 이 한마디 강경원 외교부 장관 동의하네, 동의한대. 네. 당시 김현철 장관인가 통일부 장관 다 동의해. 세상에 김정은의 비핵화가 진심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장관부터 차관까지 전부 동의해.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대사기극이다. 예. 김정은의 대사기극에 속지 말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네. 결국 대사기극 아닙니까? 한반도에 무슨 완전한 비핵화예요. 완전한 핵무장을 만들었죠. 북한의 핵무기가 심지어 100여기까지 달한다가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결국 북한한테 속아주는 척해서 완전한 핵무장을 만든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부터 당시에 이 청와대에 있던 서훈이라든지 정의용이라든지 또 장관들 이런 분들 역사의 죄인입니다. 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